의원님, 예. 정동영 의원님 잘 아시죠? 예.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이 요즘에 다시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이번에 지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게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휩싸였어요. 예. 내용은 아시죠, 좀? 그 태양광 관련해 뭐 통일부 이름을 바꾸는 거. 아니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그 배우자가 편법 쪼개기해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게 예. 20년간 수익을 유지하는 혜택을 지금 받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봉화군 그리고 이 충북 음성 전국에 한 서너 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쪽에 태양광 쪽에다가 이 토지를 투자를 하고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직접 농민이 아니면 이 토지를 살 수 없는 쪽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쪼개기로 사가지고 태양광 이 협동조합 쪽에다 가입을 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하는 곳의 대표이사로 등재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정동영 본인이 부인이 근데 문제는 정동영 의원이 이번에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해 충돌이 되는 것이죠. 참 인생 구차스럽게 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김대중 정권 때 소위 동교동 그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는 동교동 이분들이 구태고 썩어 빠졌다라고 해서 소위 천신정 천정배 신기남 네. 그다음에 정동영 요 세 분이 주축이 돼서 그때 이분들이 재선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동교동계를 거꾸로 틀리고 자신들이 그 민주당의 주체로 등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열린우리당 창당했고 네. 그때 열린우리당의 기치가 슬로건이 뭐였냐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매료가 돼서 열린우리당에 참여해서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정동영 당시 의장인데 당의장 좋아했습니다. 뭐 이렇게 원래부터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열린우리당에 들어와서 저런 능력 있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그 이후부터 뭐 대선 나가고 그 이후에 이 국화가신하고 또 뭡니까 또 굴절하고 막 외국해 나가면서 뭐 양지를 쫓아서 왔다 갔다 뭐 하는 것처럼 비추고 이번에는 그 저한테 야 그런 모습 보니까 그리고 뭐 다시 저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 자기 깃발만 꽂으면 민주당 되는 전주로 다시 또 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욕 바가지 먹었어요. 그래서 또 계속 하향 추세를 겪었죠. 근데 공천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이재명한테 또 어떻게 살랑살랑했는지 이재명이 본인 졸개였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는 그때 제가 초선 때만 해도 정동영 대선 후보 나갈 때만 해도 정청래가 행동대장, 이재명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부대변인. 예, 캠프 부대변인데 뭐 부대변인. 그냥 뭐 오다 가다 걸리는 사람은 다 원하는 주는 그 부대변인 있잖아요. 상금 부대변인 뭐 해가지고 그냥 그 말직 중에 말직. 그러니까 정청래가 볼 때 정청래가 평소에 이재명 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수박이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네. 그 근거되는 게 정청래가 실제로 이재명을 알기를 우습게 알죠. 아마 지금 속마음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 김영주 의원 와서 말할 때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때 계보의 보수인 정동영이 이재명이 하니까 자기도 대선 나갔는데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고 그럼 물러나서 이렇게 훈수 두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직접 뭐 거기 했더니 이재명 쪽에 또 들어가지고 살랑살랑해서 이번에 공천 또 전주에서 출마했죠. 네. 거기서 돼가지고 뭐 그냥 깃발 먹고 오면 되는데 해서 돼가지고 나는 전주 시민들도 참 좀 성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꽂으면 그렇게 당선시키면 어떡합니까? 그 지역 발전이 잘 됩니까? 하여간 그러더니 또 통일부 장관
그 의원으로 그러니까, 좀 의원으로 그냥 중진 의원으로 훈수 두면서 이렇게 남아 있던가. 그러니까 점잖게. 20년 전에 했던 장관은 뭐 또 합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통일부를 해체로 왔어요. 통일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유는 북한이 통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통일 안 하면 우리 헌법에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전에 평화적 통일정. 아니, 이분이 뭐 옛날에 햇볕 정책 그거 전도사 그러니까요.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통일도 안 한대요. 예, 뭘 그럼 뭐하러 통일부 장관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념이 뭡니까? 그러면 다 남북 바뀌었습니까? 대립 갈등부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뭐하러 통일부 장관 합니까? 참. 아니 그러니까 그남 통일 방지부? 통일 방해부? 회방부? 뭐 이런 거 해야 됩니까? 통일 금지부. 그럼 통일 조성부? 뭐 이런 거 해야 됩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왜 하는 겁니까? 통일이라는 말이 지금은 시대에는 맞지가 않다. 아니 그러면 아니 그 웃기는 얘기죠. 난 그러고 보고 아연실색했어요. 야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럼 통일부 장관 뭐하러 가요? 그렇게 해서 갈수록 노추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 저하고는 또 일화가 있어요. 제가 이재명 민주당에서 있을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동의안 본인이 포기한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했으니까 포기하고 저 영장심사 받으러 가라 막 하고 막 이제 그리고 당시처럼 여러 가지 사법적 의혹을 받는 사람은 수사부터 받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무고함을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당대표도 하든지 대선 나가든지 해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정동영. 예. 정동영 의원이. 옛날에 친했으니까 그땐 전 의원이었죠. 전 의원. 그렇죠.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죠. 이 위원장 한번 대승적으로 통 크게 이재명 이제 그냥 비판하지 말아달래요. 이재명 대표. 그래서 제가 뭐 비판하는 게 사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적으로 저런 인물이 무슨 당 대표를 한다 또 대선 나간다 이런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게 그게 민주당에 그게 도움이 되고 한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막 그랬더니 이럴 때 그렇게 날세게 비판하다가도 딱 어느 순간에 딱 하면 이재명도 그 고마움 잊지 않고 그리고 그런 거 고마워 내가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좀 내가 자기 부탁한대요. 자기가 왜 부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장관 받으려고 부탁했구나. 네, 어이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저 정동영 전 당의장이 전화가 와서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데 난 못한다고 했다. 당신이 시켰냐? 부탁했냐? 아니래요. 네. 그러면 왜 정동영 느닷없이 나한테 전화 와? 평소에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도 안 해. 저한테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살갑게 그런 뭐 살갑게. 살갑게. 예. 살갑지도 않은데 네. 나 그 얘기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진짜 옛날 옛정 생각에서 저기 이렇게 하고 뭐 한번 보자 뭐 밥이나 먹자라든가 밥이나 사라든가 하여간 뭐 그렇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기 하겠는데 이거 느닷없이 그 얘기하러 전화한 거예요. 저 사람 뭘로 보나 내가 지금 무슨 그거 저기 해서 나도 각오하고 하는 건데 사실 당내에서 내부적으로 같은 뼈끼리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가 한나라당 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더 쉽지. 그렇죠. 예. 저도 각오가 그렇게 했을 땐 각오를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부에 자칫하고 공격받고 개딸들한테 수박 소리 수어타게 들으면서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을 성찰하고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 본인만 선수가 있나? 내가 선수 더 많은데 내가 그렇다고 저기 계급장을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나는 그 천신정이라고 해서 동교동계 김대중 정권의 그 정부의 그런 아주 저기들을 딱 비판하고 나설 때는 참 신선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굴절되고 왜곡되고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런 구차스러운 그 풍문들
뭐 태양광을 뭐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 샅샅이 조사해서 아주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의원님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일단 쭉 5선을 하시다가 지금 한 1년 정도 쉬고 계시잖아요. 예. 커피 한 잔 드시면 월급 따박따박 받는 뭐 회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없죠. 근데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커피 한 잔 마시면 월급을 따박따박 준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좀 소개시켜달라고 좀 해주세요. 진짜. 예? 아니 세상에 꽁돈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에 어디 꽁돈이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예? 진짜 그런데 그럼 뭔가 있겠죠. 뭔가 기대하는 거라든가 뭔가 변칙적으로 우회해서 뭘 해주는 게 있다든가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돈 주는 사람은 그 돈이 뭐 저 딱지예요? 딱지? 예. 예. 코딱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도 그 돈 벌려고 온갖 저 구체스러운 짓 하면서 버는 돈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이상한 돈이에요. 그거 다. 출판 기념회에서 매덕 챙겼다는 김민석 의원의 말 진짜 부끄러워합니다. 황금 배추 얘기죠? 그죠. 변칙적인 불법 정치자금 모금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매덕 챙긴 게? 그래서 저는 저 이번에 내가 누구야 안철수 혁신위원장한테도 어제 그 말을 했지만 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인 동안에는 출판 기념회를 완전히 금지시켜야 됩니다. 예, 완전히 출판 기념회 돈 걷는 거를 못하게 직접. 제가 서점할 것 같으면 책방을 차리면 되지. 그러면 의원들이 엄청 싫어할 텐데요. 싫어하죠. 제가 법안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냈어요. 네. 그 10명을 못 채워서 법안 발의를 못했다니까요. 그렇죠. 엄청 싫어할 거예요. 이거 도장 안 찍어줘요. 그리고 딱 짜려봐요. 짜려봐. 야, 너 잘났다. 뭐 이런 표정들 있죠. 저 돈을 못 걷으면 못 걷으면 네가 능력이 없어 못 받는 거지. 왜 걷는 사람들까지 발목 잡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 10명을 못 채웠다는 게 내가 지금 처음으로 이거 공개하는데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진짜.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출판 기념회 뜻한 바가 있어서 저는 그때 제가 초선 때 이렇게 저 선배들이며 동료들 이렇게 출판 기념회하고 가보니까 막 봉투로 막 두툼하게 돈을 받아요. 책이 한 권이 얼마 값인데 저렇게 그리고 한 권 받아가고 사업 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이거는 또 불법적인 정치자금 변칙 모금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전 뜻했죠. 뜻한 바 내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절대 출판 기념회 안 한다. 그래서 시켰어요. 네. 안 했어요. 근데 그래서 또 금지시키는 법안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냈죠. 네. 도장을 10명을 못 채웠어요. 저밖에 내가 전화도 도장 좀 찍어달라고 아는 의원들한테 친한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안 해요. 네. 근데 보면 정치 신인들이 보면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치 신인들이 출마를 할 때 보면 다 출판 기념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그 출마할 때 출마를 위한 선거 운동 비용 만들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선거 비용도요. 지금 선거 공용제라 자기가 돈을 일단 지출하면 한 80%는 보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선거 비용으로 썼다. 여러 가지 뭐 플랜카드, 차, 유세차 빌리는 거, 뭐 앞에서 사무실 빌리는 것까지 해서 한 1억 들었다. 그러면 8천만 원 정도 나오고 2천만 원 쓰는 거예요. 근데 예비 선거 그러니까 그거는 본 선거라도 갔으면 되는데 공천도 못 받고 아예 그냥 선거를 뛰지도 못하면 어쩔 수 없는 들어가는 자기가 결심해서 선택해서 난 인생에 들어가는 비용 아니에요? 그게 한둘입니까? 유 차장님은 뭐 기자 하시면서 돈 안 들어가요? 저요? 네? 선배 부장 누구야? 강상구 부장. 예. 강상구 부장. 예. 강상구 부장. 예. 그런 분들한테 또 잘 지내려고 차 한 잔 사주고. 저는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강상구 부장이 유 차장님을 별로 안 좋아하나? 아니 그냥 차 같은 거는 제가 가끔씩 사드리고 하죠. 근데 강 부장님이 저한테 많이 베풀어 주시죠 더. 굉장히 용비어 청가가 딱 깔려 있습니다. 이 보석 진짜 정치적 계산이 딱 깔려 있는데 저 다 이해합니다. 이제 유 차장님이 TV조선에서 또 강상구 얼마 전까지 그분이
사회자였잖아요. 유 차장님은 보조 출연자였고. 아니, 솔직히 그랬잖아요. 지금 뭐 신사가 지금은 번듯하고 지금 뭐 이게 잘난 척 하시지만 한 1년 전만 해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1년 반 전이에요. 1년 반 전, 죄송해요. 그때만 해도 강상구 부장께서 이렇게 딱 하고 저기 유 차장님이 그 옆에서 쪼그리고 있어서 보일락 말락 하면서 보조 출연자로서 보조 사회자지. 보조 사회자. 뭘 그러면 하고 뭐. 인생이 다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하여간 어느 직업이고 어느 사회인이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장사하는 분들도 포장마차 하는 분들도 돈 들어갑니다. 네. 그죠? 네.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부분은 잘 안 돼요. 실패도 하고 좌절도 겪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온갖 쓴맛 단맛 보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런 애환이 있는데 왜 정치인들만 뭐 그렇게 일확천금을 누리고 공짜를 이렇게 좋아해요? 네. 그 통일부 정동영 의장이 그거 한다는 거, 네. 그거 그 말 상식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헌법상 통일부를 왜 뒀어요? 예? 통일부를 왜 뒀냐고? 그 김대중 정부 때 생긴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헌법에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지향하고 있고 분단국가지만 지금은 분단 상황이지만 그걸 극복하고 남북이 통일하겠다. 이걸 지향하고 있고 그 부서가 주무부서가 통일부인데 그걸 없앤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분이 좀 체면과 채통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북한 뭐 김정은 정권에 쫄다구입니까? 예? 북한이 아니 난 그 말도 우스워요. 저 김정은 그 정권이 뭐라는 거 아니? 남과 북은 한민족이 아니라 그냥 두 개의 국가일 뿐이다. 그죠? 네. 싸우는 대립하는. 아니 그게 말이 왜 같은 민족 국가가 아니에요? 나눠져 있지. 그죠? 나눠져 있는데 아니 뭐 김정은 맘대로 뭐 어떤 때는 나눠져 있고 어떤 때는 합치고 뭐 이럽니까?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체제와 문화가 많이 고립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지향하는 바는 남북이 합치는 날. 그래서 한민족이 이 땅에서 나아가서 동북아시아 세계에서 그 문명국가의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당찬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인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김정은을 규탄하고 설득하고 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윤 대통령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82억 5천만 원 정도를.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여러 가지의 명분으로 이 부분을 삼았잖아요. 네. 민주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특활비를 다 깎았다. 검찰 특활비 다 깎았다. 경찰 특활비 다 깎았다. 국정원 특활비 다 깎았다. 그래서 정부를 무력화시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됐었죠.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특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예산에서도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소위 과정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민주당이 이제 올해 반이 지났으니까 이제 반밖에 안 남았는데 82억 5천만 원을 윤 정권 1년 특활비 대통령실 특활비를 82억 5천만 원을 깎았는데 이제 반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실 특활비를 92억 증액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부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진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위선적이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일상적인 삶이 돼 있어요. 삶의 양식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왜 저기 저 대통령 경호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이나 대통령이 경력금이나 이런 걸로 쓸 돈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대통령의 저 윤석열 대통령 그 핵심 부서에 손발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체제가 되니까 이제는 또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를 부활시켜가지고 두 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배나. 예, 그 말이 됩니까? 그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 또 그 민주당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민낯이고. 근데 국민들은요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잘하고 있습니까? 불과 지금 한 달밖에 더 됐어요. 근데 60몇 %가 나와요. 네. 64%. 그죠? 네. 갤럽인가 어딘가 조사했는데. NBS. 예, 그리고 뭐 아니 뭐 국민의힘이 맞을 짓을 하고 혼날 짓을 했다니까 뭐 지지도 안 나오는 건 좋은데 민주당이 43%가 나오고 막 50% 나오고 그래요. 그 국민들께서 선택인데 그거 뭐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침묵을 강요하실지 모르지만 못하겠어요. 아무리 국민 아니라 국민 할아버지가 해도 잘못된 건 국민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국민들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그런 판단과 결정 때문에 전체의 국민들 또 미래 세대까지 고생을 한다. 대한민국 역사도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정의와 또 올바름의 편에 서서 정의가 불의를 누르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 특활비 같은 거 그렇게 했으면 말도 안 됐으면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